2016년 3월 10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용사들의 직업 체험을 위해 힘차게 달려온 취업 견문록 잡아라. 함께한 기업과 직업 수만 210여 개, 500명이 넘는 용사들의 울고 웃는 이야기들을 담아왔는데요. 파이어! 용사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았던 분야는 뭐니 해도 먹방. 30여 건이 넘는 음식 관련 기업과 외식업 종사자들을 만나 인턴 체험을 하며 취업 관련 정보도 얻을 수 있었죠. 1인 가구의 증가, 바쁜 현대인들의 생활 패턴으로 인해 국내 외식 산업 매출액은 최근 10년 동안 약 2배 가까이 성장. 외식 산업 사업체 수도 10년간 10만 개 이상 늘었습니다. 청장년층의 외식업 창업과 종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요즘. 요리를 넘어 예술을, 식사를 넘어 문화를 만드는 스타 셰프들도 등장했죠. 자바라를 통해 셰프의 꿈을 꾸었던 용사들이 진짜 셰프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련한 자바라 청출어람 특집. 일병 시절 자바라에서 호텔 셰프의 도전. 전역 후 레스토랑 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그때 그 용사에게 배우는 이탈리안 음식의 세계. 양식의 기본부터 레스토랑 운영까지 배울 수 있는 맛있는 현장으로 힘차게 돌격! 장난 아니야. 지난 2017년 미스터 일식왕이 되겠다는 꿈을 안고 일식 셰프에 도전했던 육군 26사단 김예훈 병장과 차태희 병장. 먹었지. 일식의 대가 표길택 셰프를 만나 일식의 세계에 입문할 수 있었습니다. 화려한 색감, 풍부한 질감, 입으로 먹고 눈으로 한 번 더 먹는 요리 일식. 재료가 가진 고유의 특징을 최대치로 살리는 일식의 기술을 차근차근 배워나갔는데요. 후각과 미각, 시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화려한 철판 불꽃쇼에 깜짝 놀라기도 했고요. 그대로 뜨는 거예요. 초밥왕이 되기 위한 도전, 일식도 사용법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마음처럼 쉽지 않았던 초밥용 회 손질 작업. 우리 용사들 생선살 앞에서 엄청나게 고생했던 기억이 나네요. 내쉬고 쭉. 칼을 위로 가면서. 그러니까 그 일식 칼은 보통 잘 못 하시는 분들은 요 앞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더 힘든 거예요. 길게 잡고 그냥 쭉 당기면 돼 그냥. 네? 자연스럽게. 보는 거하고 또 다르죠. 직접 해보니까. 네. 셰프님이 써는 거 볼 때는 뭔가 그냥 썰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해보니까 제가 개인적인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봄맞이 일식 도시락 만들기에도 도전했는데요. 호텔 일식단 특선 메뉴이니만큼 계절과 날씨에 맞는 재료를 선택. 맛과 모양, 담음새까지 고려해야 하는 난이도 높은 미션이었죠. 기본기 탄탄하게 배운 김예훈 병장은 참치와 생연어를 도톰하게 썰어 올리고 볶은 김치와 고추조림을 곁들인 도넛 모양의 퓨전 도시락을 선보였습니다. 색감이 참 예쁘죠? 차태희 병장은 지라시 스시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도시락을 만들었는데요. 생선회를 잘게 썰어 초밥 위에 고명처럼 얹어 도시락을 만들었었죠. 두 용사 모두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칭찬받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도시락의 맛과 멋, 용사들의 꿈을 담아냈던 멋진 순간이었습니다. 용사들 어서 와. 생참치 해체는 처음이지? 생참치를 보는 것도 흔치 않은 일인데 해체 쇼까지 경험할 수 있었던 일식 셰프 편. 우리 용사들 바다의 귀족, 귀하신 몸, 생참치 해체에 도전했었는데요. 얘는 한 몇 킬로 정도 하는 건가? 이건 한 15kg 정도.
이 부위가 이제 주도로라고 해서 등 쪽에 등 말씀. 등 쪽에 있는 기름기 좀 있는 부위가 이제 주도로라고 그러고 이 부위가 일명 이게 이제 오도로, 뱃살 최고 좋은 부위, 그다음에 두 번째로 좋은 부위.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하듯 한 점 한 점 정신을 집중해 참치를 손질했던 우리 용사들. 부위별로 맛있게 담아 손님들의 눈과 입을 즐겁게 해드렸던 순간이었습니다. 이 부위는 이제 참치 뱃살로 이제 기름기가 제일 많고 참치 부위 중에 제일 맛있는 부위로 이제 일본식 명칭으로는 오도로라고 하는 부위입니다. 순간의 향기와 맛으로 100마디 말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전했던 시간. 우리 용사들 이 순간을 오래오래 기억하겠죠? 다음은 화려한 불꽃을 닮은 요리, 중식 셰프 도전기 편. 명불허전 중식의 대가 여경래 셰프에게 화려한 중식의 세계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그 요리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전역하고도 호텔이나 레스토랑에 취업할 생각으로 있었는데 마침 이제 또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많은 병사들에게 이제 음식을 주는 그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있고 손으로 이렇게 뭘 만들고 그다음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이 뭔가 이렇게 찾아보다가 이제 음식을 하게 되었는데 저에게는 정말 잘 맞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빵 3개, 4개? 셰프의 감각과 힘, 카리스마를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죠. 새우 칠리 혹은 깐소새우로 해갖고 중국 요리 제일 대표적인 요리 중에 하나인데 그 만드는 방법을 한번 보여줄게요. 자, 계란을 좀 넣어서 그 치대면은 부드럽게 만들어져요. 셰프의 손맛, 셰프의 기술에 따라 요리의 맛은 천양지차. 대가에게 배우는 깐쇼새우 요리 비전. 불과 기름을 다스리는 자, 중식을 지배한다.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한 튀김을 만드는 비법과 끝이 나면 불맛 나는 소스를 만들기 위해 순간 화력 최대치로 업. 화려한 불꽃쇼와 웍스케일까지 배울 수 있던 시간. 쇼를 방불케 하는 프로 셰프의 기술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계속 군침이 돌았던 기억이 나네요. 옆으로 돌아가면은 이 자료 많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재료비 많이 나가죠. 예. 조금만 까고. 양파로 시작해서 양파로 끝나는 중식. 양파 손질 기본기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간 우리 용사들. 묵직한 중식도 사용법을 배우는 시간도 가졌었죠. 많이 연습해야 그 시간 지나가면 나처럼 똑같았을 수 있어요. 팔뚝에 알배겨가며 연습에 연습. 화려하게 웍을 흔들며 간짜장을 만들어낸 이동희, 김영광 일병. 오, 잘하네. 도전과 노력이 만든 그야말로 눈물 젖은 용사표 간짜장입니다. 다음 도전 메뉴는 한국인의 최애 메뉴 탕수육. 녹말 가루를 물에 담가 놓으면 이렇게 촉촉하게 변해요. 잠깐만요. 조금씩 건져서 이렇게 쳐줘요. 안에 있는 수분을 다 빼줘야 되는 거예요. 바삭한 탕수육을 만드는 비법은 튀김 속 수분 빼주기. 열정으로 튀기고 노력으로 볶아 용사표 탕수육을 완성시켰습니다. 촬영 중 특별한 행사에 참여하기도 했는데요. 서울국제 마스터셰프 요리대회에 참관, 글로벌 셰프의 꿈을 꿔보기도 했습니다. 국제대회를 통해 각국 요리의 특성과 기술, 최신 트렌드, 해외 젊은 셰프들의 요리에 대한 열정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죠. 요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어떤 그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이런 쪽에 만에 입문을 한다 하면은 요리
대회에 내가 작품을 만들려고 구상하는 그런 과정들이나 그다음에 긴장되는 순간들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하게 되면 마음속에 동력이 생겨갖고 동기부여가 생기는 거예요. 전유리! 지난해 9월엔 셰프들의 꿈, 셰프계의 끝판왕, 호텔 셰프 도전기 편을 마련했었죠. 맛과 함께 분위기를 먹는 호텔 레스토랑. 먹방, 미식 트렌드 확산으로 가심비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셰프에 도전했는데요. 감각과 기술의 승부사, 맛의 격을 높이는 호텔 조리사에 도전했던 김상석 일병과 김재현 상병. 험난한 셰프의 길, 호텔 주방 유니폼을 폼나게 차려입은 용사들의 첫 업무는 바로 설거지였습니다. 마음을 비워내듯 청소를 하며 행복하다고 말했었죠. 오늘의 일용할 양식, 재료 확인과 손질은 막내 셰프인 우리 용사들의 몫이었는데요. 한쪽에선 다지고 한쪽에선 깨고 풀고 꼬박 30분 넘게 작업을 마치고 나면 이번엔 감자가 한 바구니 있다. 까고 까기를 꼬박 50분. 우리 용사들 감자 껍질 까기의 달인이 되기도 했었죠. 샐러드, 파스타, 스테이크와 한식 등 다양한 요리와 플레이팅을 배울 수 있었던 호텔 셰프 도전기 편. 몸이 힘든 만큼 배운 것도 많았습니다. 알리올리오에 대해서 아세요? 마늘과 오일로 이제 만드는 파스타라는 걸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어떤 뜻인지는 잘 저도 그냥 크림이 안 들어간 그냥 좀 단순하게 생긴 파스타. 이태리어로 알리오는 마늘이고요. 올리오는 오일이에요. 그래서 오일하고 마늘만 했다는 뜻으로 알리오라고 부르고요. 이태리 유학파 셰프에게 배우는 이태리 정통 알리오 올리오. 그리고 한국은 불을 많이 내는데 한국은 불맛을 좋아하니까 이렇게 불을 내요. 근데 이태리는 절대 불을 내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계속 끓여야 돼요. 절대 끓이는 게 물을 많이 넣어서 얘가 멈춰 있으면 안 돼요. 그 순간 얘는 속안에는 안 익고 겉은 불기 시작해요. 눈으로 익히고 냄새로 기억하고. 이렇게 조미료를 안 넣고도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하면 충분히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알리올리오는 오일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엑스트라 버진 좀 넣어요. 얼쭉가죠? 국물이. 소스화가 됐죠? 소스화가. 네. 이게 알리올리오예요. 오일 파스타의 특성에 맞는 깔끔한 플레이팅까지. 얘 들어갔다는 표시? 후추 조금 뿌려주고. 별다른 기술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도 이렇게 네. 기본적인 거로만 네, 정말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이 파스타는. 이런 요리를 만들 수 있다. 네. 쉽죠. 근데 몰라서 못하는 거죠. 이런 호텔에 와서 저희 셰프님께서 이제 이태리 정통 파스타를 보여주셔가지고 아 이게 정말 전통인 거구나 이렇게 하면서 약간 그 양식 요리의 뿌리를 조금 엿볼 수 있었습니다. 브런치의 정석, 에그 베네딕트도 배웠습니다. 생애 첫 술안 만들기에 도전했던 용사들. 동영상으로 찾아본 거 아니야? 잘하는데? 만들기 까다롭다는 에그 베네딕트. 우리 용사들의 술안 만들기 실력은 진짜 잘 나왔다, 술안. 브런치 가게 하나 차려야겠는데? 너. 칭찬 일색이군요. 공들여 만든 술안을 올리고 직접 만든 홀란다이즈를 뿌려 훌륭한 에그 베네딕트를 완성한 김상석 일병과 김재현 상병. 스펀지 같은 습득력, 타고난 손재주로 셰프들의 예쁨을 받았었죠. 취업 견문록 잡아라 청출어람 특집. 그때 그 용사 멘토가 되다. 도전자에서 멘토가 된 오늘의 주인공은 2019년 8월 만기 저녁 131회 도전자 김상석 셰프를 만나러 가볼까요?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 마. 그냥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 특별한 멘토를 만나러 가는 특별한 도전자. 안녕하세요. 전 자바라에서 조연출을 맡고 있는 최정환입니다. 제2의 꿈인 셰프가 되기 위해 도전하는 자바라의 최정환 조연출. 2013년 육군 23사단 입대, 동해안의 철통 경계를 책임졌던 최정환 조연출. 대한민국 최고의 PD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자바라에 합류. 현장에서 함께 고군분투해온 다재다능한 청년입니다. 저 촬영 다니면서 용사분들이 그 직업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기회? 이게 되게 부럽더라고요. 왜냐면은 저는 방송 일 할 때 이런 인턴 기회가 없이 맨 땅에 헤딩하듯이 자료를 찾았거든요. 그러다 마침 기회가 이렇게 운 좋게 생겨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번 도전을 통해 자바라를 제작하며 느껴온 부러움과 아쉬움을 마음껏 해소하고 싶다는군요. 따뜻한 인테리어로 꾸며진 이 레스토랑에서 특별한 도전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2014년에) 문을 연 이 레스토랑은 스테이크, 파스타, 필레프 등 퓨전 이탈리안 메뉴를 선보이며 꾸준히 사랑받아 오고 있는 곳인데요. 전 직원이 홀과 주방 일을 돌아가며 맡고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인턴 체험하러 온 조연출입니다. 저는 이 가게의 이제 주방 실장을 맡고 있는 이제 김상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방 TV 취업 견문록 자바라 전 출연자였고요. 이제 같이 한번 일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일찍이 셰프의 꿈을 품고 입대 전부터 레스토랑에서 경력을 쌓았다는 김상석 셰프. 자바라 호텔 셰프 도전기에서 타고난 감각과 스킬을 인정받았었죠. 전역 후 지금 일하는 레스토랑에 취업, 주방 총괄과 레스토랑 운영을 돕고 있다는데요. 어느덧 요리 경력 7년 차. 오, 프로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데요. 멘토로서 촬영을 제안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부담이 먼저 많이 됐어요. 왜냐면은 제가 멘토를 할 만한 실력과 경력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할을 넘겨주셔서 일단은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이제 알려드리고 경험을 했던 거를 이제 말씀드리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었으면 합니다. 특별한 도전 그 첫 번째 이야기. 보시면 이제 칼이 여러 종류가 있으세요. 이거는 제가 요리를 처음 시작했을 때 구매했던 칼이고요. 이건 이제 유틸라이프. 이 칼에는 홈이 파여져 있어서 달라붙기 쉬운 재료들을 썰 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오이를 썰게 될 텐데 이 칼로 한번 썰어 보도록 할게요. 피클을 재단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무랑 오이를 이제 작업을 하게 될 텐데 그 중에 그래도 비교적 쉬운 오이를 이제 맡겨보려고 해요. 일단 처음에 오이를 썰게 될 때면 겉에를 잘라주고 이거는 이제 따로 사용을 하지 않아요. 좀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께는 일정하게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너무 쉽게 하셔. 좀 느리시더라도 정확한 게 중요해요. 그래서 속도는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두께를 맞춰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 여쭤볼 게 있는데 저는 칼질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서 피자집 알바할 때 이렇게 썰었었거든요. 네네. 혹시 뭐 안전하게 써는 방법이 있을까요? 옛날 이렇게 썰다가 손을 벤 적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 베어버리죠. 쉽게 말씀드리면 왼손은 이제 고양이 손이라고 네. 이제 이렇게 구부려서 이제 만드는 거죠. 이렇게 구부려서 만들게 되면은 칼 날이 안쪽으로 손이 들어가지가 않으니까 이쪽에서만 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물론 이렇게 베이겠지만
이 손톱을 안쪽으로. 그래서 이쪽을 기준으로 이제 칼이 들어가게 된다면 손이 베일 일이 없어요. 잊지 말자 고양이 손. 기본기부터 찬찬히 가르쳐주는 상석 셰프와 배운 대로 곧잘 따라하는 정환 조연출. 양식 셰프 도전기 첫 미션, 피클을 만들어라. 고양이 손으로 조심조심 피클용 오이 10kg 손질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제 아까 작업을 하신 무랑 오이 피클을 이제 피클 물에 담가서 재워두는 작업을 할 거예요. 사이드로 서비스 개념으로 나가는 피클이지만 중요한 음식 중에 하나예요. 입맛에 돋궈주는 역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작업을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알갱이 같은 것들이 보이시죠? 이게 이제 피클링 스파이스라고 향을 낼 때 쓰던 향신료인데 향을 냈으니까 이제는 쓸모가 없어요. 먹을 때는 까끌까끌거리고 방해만 되기 때문에 채반에 걸러서 이제 육수, 물만 이렇게 쓰게 될 거예요. 한식에 김치가 빠지면 섭섭하듯 양식에 빠지지 않는 피클은 양념을 많이 한 소스라는 뜻의 서양식 장아찌.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지만 피클은 그 식당의 얼굴. 손님들을 위해 일주일에 한 번 피클을 담그는 작업을 오늘은 인턴 셰프인 정환 조연출이 맡았습니다. 식초와 설탕, 향신료 등을 넣고 끓인 단촛물을 무와 오이에 붓고 하루나 이틀 동안 기다리면 수제 피클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재료 손질 역시 막내 셰프들의 목. 오늘 목표는 20kg짜리 양파 한 망. 양파 오늘 들어온 건가요? 네, 오늘 들어와서 오늘 작업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죠. 양식에서 양파는 샐러드나 소스를 만들 때 많이 쓰이는 재료라고 하는데요. 까고 또 까도 남아있는 양파들. 사나이의 눈에 어느새 눈물이 맺힙니다. 양파를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렇게 상처가 나 있죠. 이런 식으로 상처가 나 있으면 안 돼요. 칼로 이렇게 그냥 눌러서 이렇게 지디겨진 거거든요. 원래 칼질 같은 경우도 내리는 게 아니라 앞뒤로 긁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줘야 양파의 상처가 덜 나게 돼. 지금 제가 자른 부분과 이제 자르신 부분이 차이가 나죠. 진이겨진 양파는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세 상하기 때문에 결국 다시 손질했다고 하는군요. 셰프 따라잡기 첫 번째 도전. 난이도 별 하나 반. 목살 스테이크 만들기. 목살을 올리면 지금 소리 들리세요? 이 칙 소리 나는 이 소리가 되게 기분 좋은 소리예요. 고기에 이제 그릴 라인이 이렇게 잡혀 있죠. 근데 이 그릴 라인에서부터 열이 퍼져 나가면서 이제 익기 시작을 해요. 자, 이제 뒤집을 때는 마킹이 십자 마킹으로 가야 이쁘게 나잖아요. 그러면은 교차로 반대로 이렇게 고기가 그릴에 붙었을 때 충분히 익혀주지 않으면 들러붙어서 고기가 뜯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조심하는 것 빼고는 이런 건 딱히 없어요. 소고기와는 다른 식감과 풍미 때문에 젊은 층에게 인기라는 돼지 목살 스테이크. 보기 좋은 게 먹기 좋은 것처럼 이제 먹음직스럽게 담는 거에 중요하죠. 요리가 돋보이도록 하얀색 접시 위에 샐러드와 파인애플, 스테이크를 펼쳐 담습니다. 고기를 안 익혀서 나가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고기를 다 익혀서 나갈 수 있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덜 익은 것과 오버쿡 사이의 중간 지점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레스토랑 넘버원 메뉴 목살 스테이크. 이걸 정환 조연출이 만든다고요? 네, 이제 배워보신 대로 스테이크 한번 요리해 보도록 할게요.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하면서 제가 가르쳐 드리면 되죠. 혹시 주의할 점 있을까요? 주의할 점 같은 경우에는 그릴이 불이 직접 닿기 때문에 이제 가끔 이 불이 붙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재빨리 다른 곳으로 옮겨 주셔야 되고 그리고 오래 두는 것보다는 차라리 뒤집어 주시는 게 좋아요.
차라리 마킹 자국을 내고 자주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실패할 확률은 없어요. 그릴은 달궈졌고 판은 벌어졌습니다. 맛있는 소리를 내며 구워지기 시작하는 목살 스테이크. 어느 타이밍에 뒤집어야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 하얀색 연기가 올라와요. 이렇게 하얀색 연기가 올라오면 그때 고기가 이제 나 좀 뒤집어 주세요 하고 살려주세요 소리를 치는 거라 전체적으로 닿도록 쫙 펴주고 놓을 때도 쫙 펴주고 놓은 다음에 휘면은 휜 부분을 조금 펴줘야겠죠? 아이고 저런. 위로 떼는 게 아니라 약간 굴리듯이 이렇게 펴주세요. 고기가 덜 익은 상태에서 너무 빨리 뒤집은 탓에 그릴에 달라붙고 찢어진 스테이크. 아직 익지 않았죠. 아직 빨간색이고 아직 핏기가 남아 있어요. 속이 시커멓게 탈지언정 고기는 태울 수 없죠. 땀깨나 흘리며 첫 도전 요리 목살 스테이크를 완성했는데요. 그 소감이 궁금합니다. TV 보면은 주방장님들이 뭐 센 불에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잘 하시는 거 보고 안 뜨거울 줄 알았어요. 안 뜨거울 줄 알았는데 진짜 한번 직접 해보니까 엄청 뜨겁더라고요. 잘할 수 있겠지 했는데 하면 할수록 점점 스테이크가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역시 전문 셰프랑은 다르구나라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어느덧 점심때가 한창 지난 시간. 정환 씨의 구운 목살 스테이크를 맛보고 평가해보기로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셨으니까 이제 한번 만들어 본 음식을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먼저? 네네. 늘 떼진한 식사를 해야 하는 셰프들의 고충을 체험하며 맛보는 스테이크 한 점. 목살이 약간 질길 거라는 편견이 있잖아요. 네네. 질기지가 않고 부드럽고 일단 소스랑 이런 게 풍미가 다 잘 올라오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목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팬에 이렇게 그냥 구워 드시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좀 질길 거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마리네이드라고 해서 이제 연육 작업을 도와주는 이제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해요. 그거 덕분에 이제 고기가 조금 더 부드럽고 연하게 이제 드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준비를 저희가 하는 거죠. 평균 하루에 스테이크는 몇 개 정도 만드시나요? 돼지 100마리는 넘게 잡지 않았을까 싶어요. 돼지 마리수로 잡으면 한 그 정도 나왔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요새 보면 주방 일하시는 분들은 되게 페이가 되게 막 셀 거다 이런 말 되게 많거든요. 똑같은 요리라고 해도 결이 달라요. 단체 급식, 그리고 개인 업장, 그리고 회사, 그리고 뭐 이런 공공기관의 그런 기관들 다 이게 천차만별이긴 한데 어느 직업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막내 때나 뭐 경력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는 최저 시급을 맞춰주는 정도고, 그리고 이제 연차가 쌓일수록 이제 연봉이 조금씩은 올라가죠. 그래서 저희 방송 이후에 혹시 지금 이 직업 하면서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심적으로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저희 전역을 하고 이제 그만둬야 되나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던 와중에 그래도 하게 된 것은 그래도 그때 그 경험들이 이제 저한테 좀 긍정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지금 작은 주방이지만 실장 역할도 하게 되고 이제 앞으로 조금 더 경험을 쌓고 스킬을 쌓아서 조금 더 큰 주방장이 되고 싶네요. 멘토와 멘티를 떠나 자바라를 통해 꿈을 이뤄가고 있는 청춘들의 이야기. 힘내세요. 세상은 당신 편입니다. 셰프를 향한 도전 두 번째 이야기. 아침 10시 셰프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제 매일 아침 장을 보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날 배달된 식재료를 확인하는 일로 셰프들은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레스토랑 운영을 돕고 있는 상석 셰프는 예약 상황을 체크하는 중. 우리 정한조 연출은 홀 청소와 식기 세팅 담당이군요. 홀은 레스토랑의 얼굴 깨끗하게 정돈해 놓습니다. 오픈 시간 1시간 전인데 파스타 삶기가 한창입니다. 요리 시간을 줄이기 위해 파스타를 초벌로 삶은 다음 올리브오일을 발라 식혀놓는 작업. 하루 2~3번 30인분 정도를 미리 준비해 놓는다고 하는군요. 엉덩이 한번 붙일 새 없이 어느새 11시 반. 오늘의 첫 손님들 어서 오세요. 장난기 많은 꼬마 손님들이 레스토랑을 찾았습니다. 인턴 셰프인 정한조 연출이 서빙과 주문을, 요리는 상석 셰프 담당. 해산물 많으세요? 네, 상하 해산물 크림 파스타 좀 덜 맵게. 네, 덜 맵게요. 덜 맵게 하고. 주문과 동시에 주방이 바빠졌습니다. 파스타, 필레프, 스테이크 3가지 메뉴를 동시에 조리하는 신공을 발휘하는 김상석 셰프. 바쁘다고 대충 만드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화이트 와인을 넣어 해산물의 비린 맛은 날려주고 높은 온도에서 파스타 면을 볶는 동시에 밥에 버터를 넣고 볶는 필레푸도 만들고 있군요. 뚝딱하고 만들어진 음식들은 배고픈 손님 상으로 배달되죠.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나왔어. 계란 후라이, 화이트 소스로 한껏 멋을 낸 필레프. 목살 스테이크엔 파슬리 가루를 뿌려서 색을 더하는군요. 음식에 대한 사랑보다 더 숨김없는 사랑은 없다. 맛있는 음식 앞에선 누구나 행복해지기 마련. 맛있게 먹는 꼬마 손님들의 모습을 보노라니 절로 흐뭇해지는데요. 손님들의 맛있다는 말 한마디. 비어가는 접시는 셰프들의 고단함을 사라지게 하는 마법입니다. 점심 피크타임이 지난 후 전투를 마치고 돌아온 접시들을 모아 폭풍 설거지. 다음 손님 맞을 채비도 해놓아야 합니다. 홀은 아무래도 첫 손님과의 첫 대면이다 보니까 굉장히 깔끔한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접시랑 숟가락, 포크 세팅할 때 혹시 제가 하다가 지문이 남지 않을까 되게 걱정하고 했었거든요. 그게 굉장히 진짜 하나하나 신경 써야 할 게 은근히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하나. 셰프 따라잡기 2번째 메뉴. 난이도 별 2개 반. 크림 파스타. 지금 파스타를 배워봐야겠죠? 그럼 이제 파스타를 가면은 어느 집에나 있는 그런 메뉴. 그리고 쉽게 만들고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그런 메뉴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제 보통 베이컨 크림 파스타, 쉽게 말하면 베이컨 까르보나라 이제 많이 이제 드시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재단된 베이컨들을 올려놔줘요. 그리고 올리브를 2바퀴 두르고 베이컨의 지방이 기름과 함께 같이 녹아들어서 베이컨의 향이 이제 크림 파스타에 나올 수 있게끔 충분히 볶아줘야 돼요. 지방이 나올 때까지. 네네네. 재료에 따라 다 달라요. 요리를 시작하자 후끈 달아오른 주방. 상석 셰프 전매 특허 불꽃쇼 기술도 선보입니다. 한여름에 하시면 되게 더웠겠어요. 많이 더워요. 많이 엄청 더워요. 하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플람베를 이용을 하거든요. 술을 첨가하여 센 불에서 알코올을 날리는 조리법 플람베는 팬 요리에 꼭 필요한 고급 기술.
많이 뜨거워요. 여기 보시면 털이 다 그슬려져가지고 남들은 다 이쪽에 털이 있는데 음식하는 사람들은 이쪽에 털이 없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되는데? 뜨거운 거 잠시만 견디면 됩니다. 센 불에 면과 면수를 넣고 잘 볶다가 생크림과 파슬리 가루를 넣고 끓여주면 완성입니다. 넣어주고 어떤 건 드신 거예요, 오빠? 이제 요거는 크림을 이제 넣은 건데요. 이제 저희가 해외에서 생각하는 까르보나라랑 이제 저희가 평소에 먹는 까르보나라랑 다르죠. 이제 크림을 넣어가지고 이제 한국인들의 입맛에 더 맞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이제 면이 보이면서 소스가 넉넉한 것을 좋아하고 느끼한 것을 싫어하는 한국인의 입맛에 맞춰 개발한 크림 파스타. 크림이 좀 안 돼요. 전체적으로 몽글몽글해지면서 전 같이 움직일 때 소스와 크림이 한 몸이 됐을 때 까만 접시에 긴 젓가락으로 돌돌 말아 파스타 산을 만들어 플레이팅을 해주면 고소한 풍미가 일품인 베이컨 까르보나라가 완성됐습니다. 양식의 꽃, 파스타 만들기에 도전해보는 최정환, 조연출. 오호, 과감하게 불꽃쇼. 플람베에도 도전해보고요. 그렇지. 이제 이거는 이제 소소하게 할 수 있어요. 불꽃이 잦아들자 마음의 안정을 찾은 후 삶아놓은 면을 넣고 볶다가 크림을 넣어서 마무리.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게 아니라. 이제 플레이팅만 남았는데요. 젓가락을 돌리고 돌리고 돌려도 좀처럼 말아지지 않는 파스타. 결국 파스타를 부어 담는군요. 플레이팅엔 재주가 없어 보이는데 상섭 셰프는 정한 씨의 파스타에 몇 점을 줄까요? 제 기준이면 못 나가요. 홀로 나가지는 못할 것 같은데 뭐 직원 식사대 같은 경우에는 나갈 수 있겠네요. 그러면 좀 더 노력해야겠죠? 그 파스타 만들었을 때가 좀 힘들었었는데요. 왜냐하면은 저는 처음에 그 술을 부어서 불이 확 지피는 게 있었어요. 저는 그걸 저 안 시키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겁먹지 말라고 하셔서 뿌려서 했는데 정말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초심자 분이시다 보니까 이제 조금의 미스가 좀 있긴 했었지만 또 바로 잡아 드리니까 곧잘 하시더라고요. 사실 안면도 잘 트이지도 않았었고 이제 부탁을 드리기도 조금 부담스럽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같은 주방의 일원으로서 같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좀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된 것 같아요. 어느덧 저녁 9시 반. 불꽃 같던 하루가 끝나갑니다. 셰프의 하루, 그 끝은 남은 음식 정리와 청소. 그리고 내일 영업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제가 만든 발주표인데 이제 평일과 주말의 사용량을 이제 파악을 해서 이제 내일 사용량을 정해서 재고와 함께 얼마나 시켜야 되는지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게 관리해야 하는 식재료. 셰프는 요리만 잘한다고 되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내일 필요한 식재료 주문을 마친 후에야 셰프들은 레스토랑의 불을 껐습니다. 청년 셰프 도전기 세 번째, 봄나물 파스타를 만드는 날. 오늘은 팬 볶는 연습을 해보려고 이렇게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여기 통후추, 그리고 대파, 마늘, 양파. 원래 목살 넣어야 되는데 목살이 없어서 제가 운동할 때 먹는 닭가슴살을 준비했습니다. 집에 있는 재료들을 이용 요리 연습하는 섹시한 남자, 요생남으로 변신한 정한 조연출.
채 썬 채소와 닭가슴살을 팬에 올려 볶는 연습을 해봅니다. 아직은 허당기 넘치는 초보 요리사. 나름 먹음직스럽게 생겼는데요. 맛은 꽤 괜찮았다고 합니다. 연습 요리로 배를 채운 다음엔 내일 있을 인턴 테스트에서 신메뉴를 만들기 위해 자료 조사에 나섰습니다. 컨셉을 봄나물로 잡은 모양이죠? 신메뉴 기대할게요. 너무 향이 강할 것 같고 봄동. 셰프들은 쉬는 날 뭘 하며 보낼까요? 상석 셰프와 정한 조연출은 레스토랑 근처에 위치한 재래시장을 찾았습니다. 봄과 함께 조금씩 활기가 돋기 시작하는 지역 재래시장. 이제 메뉴 생각 같은 거 좀 해보셨나요? 좀 해봤는데 최근에 좀 저희가 원칩 챌린지나 그런 매운 거 먹는 게 많이 유행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불닭맛 나는 소스를 이용해서 매운 파스타를 하면서 또 봄이잖아요. 봄이니까 봄나물을 섞어서 이제 매운맛을 중화시켜주면서 먹을 수 있는 파스타가 어떨까 생각해봤거든요. 그럼 매운맛이랑 봄나물의 조화를 좀 이루어야겠네요. 두 봄 총각들 봄나물을 찾아 나섭니다. 추운 겨울을 몰아내기로 작정한 듯 파릇파릇한 봄나물들이 가게 전체에 전세를 냈습니다. 싱싱한 미나리, 냉이, 달래, 향긋한 봄 냄새에 이끌려 발길을 멈춘 두 사람. 셰프의 첫 번째 픽은 쌉싸래하고도 달콤한 맛이 난다는 방풍나물. 이거랑 얘는 좀 안 어울리죠. 이런 거는 아마 파스타보다는 다른 쪽에 그렇죠. 넣는 게 나을 거예요. 얘도 괜찮은 것 같죠. 얘는 너무 셀 것 같고 달래는. 예, 사실 봄하면 생각나는 거는 저는 냉이를 제일 가장 많이 생각나는 나물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조합을 해야 될지는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얘는 살짝만 데쳐서 위에 데코로 한번. 그러셔도 상관은 없죠. 신메뉴는 방풍나물과 냉이를 넣은 봄나물 파스타로 결정. 냉이도 무쳐서 놨어야 되고요. 다음 날 브레이크 타임. 이 재료들은 신메뉴의 치트키가 될 것인가, 폭망의 키가 될 것인가. 자, 이제 어제 장을 봐왔던 이 봄나물들로 이제 어떤 걸 만들어 주실 건가요? 일단은 저는 파스타랑 스테이크에 넣어볼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주재료는 일단 제가 여기서 아까 만든 따로 고추장하고 청양고추 좀 섞어서 매운 소스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얘를 일단 기본 소스로 해서 봄나물의 향을 느낄 수 있게 같이 섞어볼 생각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기대를 한번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봄의 전령, 냉이와 방풍나물을 잘 씻어 준비하고요. 질긴 냉이는 잘게 다져줍니다. 올리브오일에 다진 냉이를 넣고 볶아서 향을 낸 다음 파스타를 만드는데요. 생크림 소스에 매운맛 소스 투하. 로제 파스타처럼 색깔이 고와졌습니다. 방풍나물로 장식하니 꽤 근사해 보이는데 과연 맛은 어떨까요? 제가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일단은 주가 되는 거는 매운 맛을 내는 소스를 주로 했고 일단은 봄 향을 좀 느끼게 해서
저희가 샀던 2가지 봄나무를 같이 볶았어요. 볶고 마지막 데코로는 좀 그렇지만 일단 데코로 좀 마지막 장식을 해서 만든 뭐라 그러지? 매운 파스타? 모짜렐라 치즈도 좀 넣었거든요. 아, 치즈 넣으셨어요? 네.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향이 너무 진할 것 같아서 2가지로만 했어요. 거침없이 먹어보는 상석 셰프. 정한조 연출, 너 지금 떨고 있니? 솔직히 제가 평가할 실력은 못 되니까 조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냉이 같은 경우에는 매운맛이랑 잘 어우러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이 나물 있죠. 방풍나물과 냉이나물 2개가 향이 너무 진하다 보니까 아마 하나만 쓰는 게 좋지 않았을까. 맛의 밸런스나 이런 거 자체에서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매운맛과 냉이 향이 잘 어울리네요. 조금 더 먹어도 되죠? 네네. 멘토란 현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대,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을 말하죠. 5살 어린 셰프에게 인생을 배울 수 있었던 시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미리 진로를 정해놓은 친구들이 되게 부러웠거든요. 10대 때부터 자기 꿈을 정해놓고 달려간 거잖아요. 저는 그때 19살 때 그냥 단순히 수능 잘 봐서 좋은 대학 가야지 이런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그거 보면서 상석 셰프님은 정말 19살 때부터 본인 꿈을 가지고 나가신 거 보면 정말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파스타도 만들어보고 스테이크도 만들어봤는데 좀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아직 좀 세세한 부분, 이런 스킬적인 부분도 아직 부족하고 해서 아직은 좀 더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처음이라서 많이 낯설고 서툴고 힘드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묵묵히 버티다 보면 그래도 어느 순간 높은 자리에 올라가실 수도 있고 또 자신이 그런 주방을 관리하시면서 호령하는 모습에 놀라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지금 당장 행복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래가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한 이름 청춘. 꿈을 찾아 내딛는 모든 이의 모든 걸음이 행복했기를 바랍니다. 모든 청춘들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당신의 꿈을 꼭 잡으세요. 요리 대회 내가 작품을 만들려고 구상하는 그런 과정들이나 그다음에 긴장되는 순간들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하게 되면 브런치 가게 하나 차려야겠는데? 너.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너무 쉽게. 좀 느리시더라도 정확한 게 중요해요. 그래서 속도는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